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너북 출판 다카하시 사카의 지음의 100년 건강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다카하시 사카에는 일본의 정신의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다카하시 사카에는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적인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하며 몸에 부담되는 비싼 약을 먹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몸 건강을 위한 절주 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이 가져오는 악영향. 예전부터 술은 백약 중에 으뜸이라고 했다. 분명히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고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거나 혈압을 낮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을 적당히 마셨을 때의 이야기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장기간 지속하면 심신에 뚜렷한 손상이 간다. 인생 100세 시대를 즐기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음주가 중요하다. 30살이 넘은 사람은 자신이 술을 과음한다고 느낀다면 절주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담배는 끊어도 술은 못 끊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을 줄이는 것뿐이라면 금연보다는 훨씬 쉽다. 그래서 나는 환자에게 금주보다 절주를 더욱 권한다. 이번 장에서는 절주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꼼꼼히 전하려고 한다. 알코올의 해악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첫 번째 해악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그리고 알코올과 그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는 발암 성분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7년 보고서에서 음주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원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인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대량의 음주로 알코올에 절어있는 뇌는 서서히 위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해악은 간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간은 알코올을 대사하는 장기이므로 알코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알코올로 인한 간의 질환을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총칭한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음주량이 많고 음주 기간이 길수록 지방간에서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으로 중증화한다. 네 번째는 통풍의 위험이 커진다. 통풍은 혈중 요산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요산염 결정이 쌓이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만큼 격통이기 때문에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많은 요산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요산을 배설하는 과정도 방해받으므로 체내에 요산이 잘 쌓이게 된다. 게다가 술안주로 즐겨 먹는 곱창, 건어물, 생선알, 성게, 명란젓 등 요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고요산 혈증을 쉽게 야기한다. 고요산 혈증은 통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발단이 되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 이상과 같이 알코올의 해악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려도 술 취했다는 이유로 쉽게 용서받고 선배가 강요하는 술을 억지로 마시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술을 살 수 있다. 나이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청소년의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받는 어른도 종종 있어서 뉴스에 나올 정도다. 게다가 편의점에서는 맥주처럼 알코올 도수 5에서 6%의 약한 술뿐 아니라 위스키나 진처럼 알코올 도수 40% 이상의 독한 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알코올 도수 7에서 9%의 저렴한 탄산주도 페트병에 든 생수나 녹차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술을 전면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의 예를 들 것까지도 없이 자유로운 국가인 미국에서마저 술에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는 20세가 아니라 21세 이상이다. 술을 사려면 손님이 누가 봐도 명백한 21세 이상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술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판매점에서 생년월일과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대체로 서구인보다 젊어 보이는 동양인은 30에서 40대더라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에 따라 상세한 규제 내용도 다른데 기독교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곳도 있다. 오전에만 판매를 규제하거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주도 있다. 내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보스턴에서는 호텔 식당에서도 오전 11시 전에는 술을 내주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공원 혹은 강변에서도 삼삼오오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주도 있다. 한국인은 알코올에 약하다. 한국 사회가 술에 이렇게나 관대한데도 한국인의 신체는 체질적으로 알코올에 약하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해 대사되는데 분해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알코올은 알코올 탈수 소요소라는 효소에 의해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이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형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된다. 아세트산은 간에서 나와 혈액을 통해 근육이나 심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간 기능은 기본적으로 그 크기에 비례한다. 간이 클수록 간 기능도 강한 셈이다. 당연히 체격이 클수록 체내의 장기도 커진다. 즉, 체격 큰 서구인이 한국인보다 간도 크고 간 기능도 강하다. 한국인의 체격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은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서구인보다 알코올에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증의 양상에서도 서구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서구인은 간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대량의 술을 오랫동안 꾸준히 마시더라도 간이 견뎌낸다. 그래서 알코올이 뇌에 침투해 뇌를 망가뜨리는 줄도 모른 채 술을 진탕 마시다가 알코올 의존증에 쉽게 걸린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한국인은 알코올이 뇌를 침범할 때까지 대량의 알코올을 꾸준히 섭취할 수 없다. 그 전에 간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이다. 다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서구인에게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많은 반면에 한국인에게서 간부전 환자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절제에 있는 음주는 청주, 한홉. 술은 마셔도 괜찮지만 절제에 있는 음주, 절주를 해야 한다. 절주 여부는 순 알코올량으로 판단한다.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술 몇 잔이라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술에 함유된 순 알코올량은 알코올 도수와 용량으로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15%인 청주를 한옵 180ml 마시면 섭취하는 술 알코올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순 알코올량 180 곱하기 0.15 곱하기 0.8은 21.6g. 마지막에 0.8을 곱하는 이유는 알코올의 비중이 물의 80%이기 때문이다. 하루당 순 알코올량 20g을 절주의 상한으로 정한다 치면 청주 한옵보다 약간 덜 마시면 이 절주의 상한에 딱 맞출 수 있다. 한홉은 180ml이다.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의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했다. 2000년에 건강체력 가꾸기 사업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00세 이상 남성의 약 22%는 음주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음주량을 살펴봤더니 청주 한홉 미만이 약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정도라면 확실히 술은 백약 중에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청주의 다른 술의 술 알코올량 20g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맥주 도수 5%는 500ml, 소주 도수 25%는 100ml, 위스키 진 도수 40%는 60ml, 와인 도수 12%는 200ml. 위와 같은 절제된 음주량을 쭉 지킨다면 건강한 애주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절주로 얻는 5가지 장점. 절주에 성공하는 비결은 음주량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절주를 위해서는 하루의 음주량을 줄이기보다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간 휴식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절주의 장점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장점 1.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량 음주자는 매일 밤 술을 마신다. 하루 일을 끝내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만취한 채 잠자리에 드는 생활의 반복인 것이다. 그런 생활 패턴으로는 저녁에 술 마시는 일 외에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술 취한 상태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만족스럽게 볼 수 없고 책조차 한쪽도 읽을 수가 없다. 취미를 즐길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나 자격증 공부를 할 시간도 없다. 당연히 운동할 시간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오후 7시에서 12시까지의 5시간을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헛되이 보낸다면 1년 동안 5시간 곱하기 365일, 총 1825시간, 76일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이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술 마시는 날을 줄인다면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영화, 책을 볼 수 있고 취미를 즐길 시간도 늘어나서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시간을 자기 개발에 할애한다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승진과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운동에 시간을 활용한다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주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다. 장점 2.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술을 줄이면 술값도 줄어든다. 식탁에 술을 올리지 않는다면 특별한 때가 아니면 한 끼 식사비를 2만 원 이상 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식사하면서 다량의 음주를 한다면 적게 잡아도 약 2만 원 이상 더 추가될 것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2만 원 곱하기 365일, 730만 원, 한 달에 약 60만 원이다. 절주를 통해 음주량을 반으로 줄이면 1년 동안에 약 365만 원, 매달 30여만 원을 아낄 수 있다. 365만 원이면 1년에 한 번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매달 30만 원이 더 생기면 지금보다 넓은 집에 살거나 직장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의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술을 6년 동안 줄여서 2,160만 원을 아끼면 오래된 아파트를 계약할 계약금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술 취한 동안에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해줄 돈마저 빼앗기는 셈이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몸 상태가 반드시 나빠진다. 다음 날까지 숙취가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이 술에 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알코올은 신체의 상상 이상으로 오랫동안 악영향을 끼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30분 후에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떨어진다. 체격과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남성이 9g, 여성이 6.5g이다. 가령 총주 5톱을 마시면 남성의 경우 그 알코올을 완전히 대사하기까지 12시간이 걸린다. 밤 7시부터 9시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 9시가 되어야 겨우 술에서 완전히 깰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밤에 푹 잤다고 생각해도 몸에는 피로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렇게 술을 마셔서 1년 내내
몸이 불편하고 지쳐 있으면 무엇이든 뒤로 미루려고 한다. 그 결과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이 쌓여서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마감에 쫓기다가 간신히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 외줄타기 같은 생활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언젠가 뼈아픈 실수를 저질러서 자신의 경력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절주를 실천하면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내장에 밤샘 작업을 강요할 필요도 없으며 몸도 가벼워진다. 그러면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일도 척척 해낼 수 있다. 전에는 위층에 영업부에 볼 일이 있는데 직접 가기 껄끄러우니까 이메일만 보내고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절주를 통해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면 영업부에 볼 일이 있는데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지. 운동 삼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행동력이 높아져서 그 자리에서 재빨리 판단하고 필요한 일을 필요한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그 분야의 진정한 프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워진다. 매일같이 밤늦도록 술에 취해 해롱거리다가 쓰러져서 잠드는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샤워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진다. 다음날 아침에라도 정신 차려서 샤워를 하면 좋겠지만 숙취 탓에 늦잠을 자서 샤워할 여유도 없다. 날마다 이런 생활이라면 불결해질 수밖에 없다. 머리 모양을 가다듬거나 피부 관리를 하거나 수염을 깎을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다량의 음주를 지속하다 보면 술독이 올라 얼굴이 검붉은 빛을 띠기 시작한다. 술독 때문에 안색이 나빠지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술을 줄이면 매일 밤 목욕을 해서 온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머리 모양을 가다듬고 피부 관리를 하고 수염을 깎을 시간적 여유도 생겨난다. 또한 술에 함유된 여분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 몸이 탄탄해진다. 술독도 사라지고 얼굴도 탱탱해진다. 청결감이 더해져 몸가짐이 단정해지고 체형과 표정도 살아나서 아름다워진다. 성형수술에 성공하면 흔히 인생이 달라졌다라거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성이 늘었다 라고 말하는데 다량 음주자는 성형수술 없이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이득이 아니겠는가.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진다. 고독도 음주 욕구를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이며 다량 음주자는 대부분 혼자서 술을 마신다. 날마다 혼자서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얼른 혼자가 되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찬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남들과 만남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주위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술을 줄이는 동시에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간 휴식일을 정해두면 서둘러 혼자가 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 상사나 동료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업무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이성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상의 5가지 장점을 마음에 새긴다면 간 휴식일을 주 1일에서 주 2일, 주 3일, 주 4일로 늘려나갈 수 있다. 절주를 시작하고 절주의 장점을 몸소 느낀다면 지금까지 술에 얼마나 쓸데없는 돈을 써댔는지, 얼마나 불건전하고 비생산적인 나날을 보내왔는지 통감하게 된다.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 있기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며 업무에도 지장 없이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스스로 원하게 될 것이다. 반년 이상 절주 생활을 꾸준히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후로도 쭉 절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실패하지 않는 절주 방법. 절주 방법 1. 주 1일에 반나절 간 휴식일을 만든다. 다량 음주자가 술을 줄일 때는 하루하루의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날, 이른바 간 휴식일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음주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음주일 수를 줄이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 오늘은 한 잔만 마셔야지 라고 미리 마음먹어도 술을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간 휴식일을 정하는 편이 몸에 손상이 덜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 날마다 알코올 해독에 바쁜 우리 간에 귀중한 휴식을 선물하자.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아야 시작하기도 쉽고 절주 성공률도 높다. 그러므로 주 1일에 간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자. 간 휴식일을 정했더라도 갑자기 안 마시기는 어려우니까 초기에는 간 휴식일을 반나절만 지키는 것도 좋다.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오랫동안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다량 음주자라도 이쯤이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된다. 다량 음주자는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술이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량을 줄이려고 할 때는 되도록 저렴하고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도수 5에서 6%의 탄산주나 맥주가 좋을 것이다. 요즘 많이 출시되는 무알코올 음료도 괜찮다. 절주 방법 2. 간 휴식일을 주 2일에서 주 3일에서 주 4일로 늘려간다. 주 1일의 간 휴식일에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상태로 한 달을 보냈다면 이어서 간 휴식일을 주 2일로 늘려본다. 그런데 심각한 다량 음주자가 이틀 연속으로 간 휴식일을 실천하기는 힘들 것이다. 주 2일의 간 휴식일을 월, 목 혹은 수, 토처럼 며칠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다.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주 2일에 간 휴식일을 한 달 동안 실천했다면 이어서 주 3일간 휴식일을 설정해보자. 이번에는 주 3일 중 이틀을 연속으로 금주하는 날로 만든다. 예를 들어 월, 화, 금, 화, 수, 토의 조합으로 간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술을 끊으면 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줄어든다. 그리고 하루보다는 이틀 연속으로 금주해야 간이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다. 그러면 간이 건강해지고 몸 상태도 부쩍 좋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자각하게 되면 날마다 술을 마시던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웠는지 통감하게 된다. 그것이 절주의 동기부여가 되고 간 휴식일을 더욱 늘려가는 의욕을 준다. 술을 마시지 않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낀다면 술 마시는 날의 음주량에도 조금이나마 제동이 걸릴 것이다. 주 3일의 간 휴식일을 한 달 동안 실천했다면 이어서 주 4일의 간 휴식일을 설정해보자. 이번에는 모든 간 휴식일을 이틀 연속이 되게 짠다. 예를 들어 월화 플러스 금토의 조합으로 간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술 마시는 날보다 술 마시지 않는 날이 많아진다. 다량 음주를 하던 때와 비교하면 알코올 섭취량은 뚝 떨어진다. 막대한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힘들었던 간도 모처럼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주 4일의 간 휴식일을 최종 목표로 삼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간 휴식일을 하루 더 늘려서 주 5일의 간 휴식일을 목표로 삼아도 상관없다. 과음 충동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정해둔다. 절주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는 과음 충동을 참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술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문득 술이 당긴다. 그럴 때는 술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서 갈증을 달래거나 공복을 채우기 위해 가볍게 무언가를 먹는 것이 좋다. 무당 탄산음료는 의외로 맥주나 탄산주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다만 단맛이 강한 탄산음료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고 홀가분해진 순간이나 아무 약속도 없는 무료한 휴일, 오후 등 술이 당기는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다면 술 취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 타이밍에 시도하는 것도 음주를 회피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술 취하면 할 수 없는 일의 대표격이 바로 운동이다. 하루 일이 끝나면 집이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자. 다량 음주자 중에는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지만 술 마시지 않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 졸음이 쏟아지고 푹 잘 수 있다. 휴일 오후에 술을 마시고 싶어지면 집 근처 공원이나 강변을 가볍게 달리는 것도 좋다. 혹시나 간 휴식일에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셔버렸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한 번의 실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 절주 습관은 그 정도의 실수로는 깨지지 않는다. 결코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다. 실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절주 생활을 시작하면 될 일이다. 다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연속으로 실수하는 것이다. 정신의학 용어 중에 연속 음주 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 단계에 이르면 절주가 아니라 아예 금주를 해야 한다. 금주하는 사람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술을 입에 대면 이후 멈출 수 없고 연일 술을 마시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 번의 실수는 상관없지만 결코 그것을 거듭하면 안 된다. 특히 절주 생활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수가 연속으로 일어나면
절주 습관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절주 습관이 1년을 넘을 때까지는 간 휴식일에 음주하는 날이 2번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100년 건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요즘은 SNS나 TV 방송에 음주에 관한 방송이 많이 나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코올에 관대해졌습니다. 음주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 알코올을 즐기시는 분들은 절주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자신의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고 적절하게 간 휴식기를 가져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음주 습관뿐 아니라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